자, 보자. 그러면 어디 쳐다봐? 배 보고 있었지 지금. 내 배를 감상하고 있어. 이걸 보셨네. 웃기지 마. 여기 보고 있었어 너 지금. 하여튼 이 언니 매력적이야. 거짓말 더럽게 잘해. 자, 볼게요. 이건 세계사 문제긴 한데 나라 시대에 722년에 고사기라는 역사책을 씁니다. 무슨 사기? 고사기. 그러니까 당군 신앙 같은 게 실려 있고, 그 다음에 720년에 일본서기라는 역사책을 쓰는데, 요 고사기는 알아야 돼. 왜냐? 18세기 모토오리 노리나가라고 들어본 적 있죠? 국학, 조랑양이.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야. 그냥 알아둬라. 나라 시대, 나라, 자기 나라 역사인 고사기, 일본서기를 썼구나. 내용이 뭐냐? 일본의 천황의 조상은 신이었다. 아마테라스 태양신의 후손이 천황이다. 계속 그 얘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고사기. 그 다음에 뭐야? 일본서기.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나라 시대가 한 80년 살았는데 나중에 전염병이 돌고 자꾸 천황이 죽고 아들이 죽으니까 빡쳐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그럼 오랜만에 한번 지도 그려볼게요. 자, 지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 여기가 나라야. 나라에서 거의 붙어 있는 게 무슨 카야? 아스카야. 그러면은 안양이랑 저기 저 수원이랑 붙어 있죠. 우리 안양시랑 과천시랑 붙어 있죠. 안양이랑 안산이랑 붙어 있죠.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아스카였다가 이사 간 데가 어디야? 나라죠. 요 나라에서 좀 위로 올라가. 여기 빨간 거를 물어볼게. 요쯤으로 이사를 갑니다. 바로 여기를 지금의 일본의 교토라고 들어본 적이 있지. 일본의 경주. 아주 관광도시. 내가 4번인가 갔다고 얘기한 적 있나? 한 번도 안 갔어요. 자, 요 교토를 이때는 따라볼게요. 헤이안이라 불러요. 무슨 안? 헤이안. 그래서 나라 시대에서 한참 이쪽인, 아주 한참 이쪽은 아니지만 나라에서 교토, 헤이안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때부터를 일본의 수도명을 따가지고 따라해볼게요. 무슨 시대라 불러요? 헤이안 시대야. 그럼 언제 이사 가느냐? 794년에 가서 요 헤이안이 언제까지 발전하느냐? 1185년. 그럼 얼추 계산해봐. 그럼 헤이안 시대는 거의 몇 년을 간 거예요? 400년을 간 거죠. 그럼 해볼게. 헤이안 시대 때 당나라 있었죠? 당나라. 그 다음에 헤이안 시대 때 5대 10국 있었죠. 또 헤이안 시대 때 무슨 나라 있었어? 송나라 있었죠. 그러면 당나라 한 100년, 5대 19, 50년, 송나라 계속까지 무슨 시대가 되는 거야? 헤이안 시대가 되는 거야. 왜? 400년이니까. 여기까지 알겠죠? 자, 볼게요. 그러면 헤이안 시대는 요 헤이안에서 초기에는 누가 힘이 세져요? 천황이 나름대로 힘이 세져요. 그러면 지방에 살고 있던 애들을 우리가 족발이야, 호족이야. 호족 애들이 천황이 힘이 세니까 천황이랑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이 자기 땅을 부하들에게 넘기고 헤이안에 와서 자기 딸이를 천황한테 바쳐서 여러분 이때부터 일본에 무슨 문화가 꼽히기 시작해요? 귀족 문화가 꼽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이안 초기에는 천황이 힘이 세니까 호족들이 자기 땅을 부하들에게 맡기고 서울에 올라와서 천황이랑 살면서 딸도 갖다 바치고 천황의 딸과 결혼도 하면서 이제 귀족이 등장해서 무슨 문화가 꼽혔다. 귀족 문화가 꼽혔다. 100년 동안은.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 헤이안 시대에 계속 견당사를 보냈는데 갑자기 외울게요. 894. 무슨 사? 894. 헤이안 시대 894 때 갑자기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매일마다 보내던 무슨 사를? 견당사를 폐지합니다. 그러면 나라 시대에는 매일 견당사 보냈지. 근데 헤이안 시대에서 얼마야? 100년쯤 지나니까 견당사를 폐지해. 왜 그럴까? 자, 해볼게요, 여러분. 세 번째. 880년쯤에
당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밀란인 무슨 난이 터졌어? 황소의 난이 터졌죠. 이때 막 전국이 치안이 개판이 되고 당나라 망하기 직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안 시대에 당나라 막장이래. 황소의 난으로 좀 있으면 망한대. 그럼 괜히 유학생 보냈다가 어떻게 해요? 황소한테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무슨 사를 폐지한 거야? 견당사를 폐지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나온 김에 해보자. 일본에서 견당사 맨 처음 보낸 건 언제야? 630년. 쇼토쿠테자가 보낸 게 아니에요. 쇼토쿠테자 죽고 8년 있다 간 거야. 그러면 견당사 처음 보낸 건 630년이고 견당사가 끝난 건 언제야? 894. 그럼 몇 년 동안 간 거야? 대략 250년 동안 당나라 가서 쪽쪽 문화 빨아들인 다음에 이제 당나라 혼란스럽고, 또 두 번째, 문화를 많이 빨아들였으니까 더 먹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탁 끝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네 번째. 그러면 894 이후부터 견당사 폐지하니까 이제 당나라 문화가 안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본 애들이 옛날 받아들인 당나라 문화랑 우리 고유 문화랑 짬뽕을 해서 우리 일본국에만 있는 우리 고유 문화, 우리 일본국 스타일 국풍 문화를 만들자. 그래서 헤이안 시대는 문화축이 두 개야. 화려한 귀족 문화도 있지만 일본풍의 문화인, 따라해볼게요. 무슨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국풍 문화가 유행했다. 그러면 나라 시대에는 당나라 문화가 유행했죠. 무슨 풍? 중풍이야, 당풍이야? 중풍. 당풍. 자, 그 다음에 헤이안 시대에는 귀족 문화 플러스 10번. 무슨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국풍 문화와 귀족 문화.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자, 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아스카에서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 갔다가 나라에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교토. 교토를 뭐라 불러요? 헤이안. 그래서 헤이안에다가도 여러분 주작대로 스타일로 궁궐을 지었겠죠. 그래서 외우기 쉬워요. 헤이안의 도시, 궁궐을 헤이안쿄라고 부릅니다. 나라 시대는 헤이조코. 나라 시대는 헤이조코. 헤이안 때는 무슨 쿄? 헤이안쿄. 외우기 쉽죠? 외울 것도 없죠? 자,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헤이안 시대야. 그러면은 헤이안 시대는 몇 년 갔어요? 연도 외울게. 794년에서 1185년. 약 몇 년을 간 거야? 400년이나 간 거죠. 그래서 당나라, 중후기, 5대 19, 송나라, 중후기까지 가는 거야. 중후기까지 400년 갔으니까 우리는 계속 무슨 시대? 근여야, 고려야? 우린 계속 고려. 알았죠? 우리 고려. 자, 지어볼게요. 자, 그러면 또 나올지 모르니까 해줄게요. 자, 그러면 헤이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견당사 폐지하고 무슨 문화가 유행했다? 국풍 문화가 유행했죠. 요거 좀 배우고 갈게요. 자, 첫째. 요 헤이안 시대 때, 우리 한자 쓰지 말고 우리 고유 문자인 가나 문자를 전에 있던 거를 요렇게 가나 문자를 완성을 시킵니다. 무슨 문자? 가나 문자. 얘네 일본어 배운 적 있죠? 아, 이, 우, 에, 오 같은 말로 아, 이, 우, 에, 오. 이거 뭐 히라가나, 카타카나 들어본 적 있지? 요거 두 개를 합해서 가나 초콜릿이 아니라 무슨 문자? 가나 문자. 됐고, 두 번째. 요 가나 문자로 바람둥이 귀족이었던 겐지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도 합니다. 요 겐지 이야기를 다른 말로 겐지 모노, 가타리가 소설이란 뜻이야. 그러면 국풍문화. 헤이안 시대 때 가나 문자 만들어서 어떤 귀족 궁녀가 겐지 귀족의 이야기를 소설로 썼다. 겐지 모노 가타리. 그러면은 요거 읽으면 헤이안 시대 때 천황이나 귀족들이 노는 거 볼 수 있겠네. 그리고 세 번째, 일본 고유의 시인, 따라해볼게요. 와카라는 게 이때 만들어집니다. 내가 너 세계사 시간 되게 재밌게 했었지. 이 와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정형시야. 17자로 표현해야 돼. 이런 식이야. 시가 이거 간단해. 언니가 시를 쳐. 창밖에 태양이 떴네. 지금은 급식 시간. 냠냠냠. 이게 시야. 되게 강렬하지. 근데 17자 안에 시, 공간, 계절 감각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거야. 어떤 애가 "헉, 벌써 11월 말 슬픈 코나투스 내년에 삼수하대." 막 이런 시 있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마카라 그래요. 신났어, 지금. 일본 가본 적 있어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번 고유의 관리들의 복장인 일본 고유의 관복을 만듭니다. 볼게요, 여러분. 당나라 관복은 좀 이렇게 옷이 타이트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자, 관복이 이렇게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당나라 원조 스타일 관복이라면 일본 사람들은 키가 좀 작아서 그런지 옷을 좀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일본 고유의 관복이 나오고, 또 1번 고유의 주택, 다른 말로 요거를 침전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니네 일본 가면은 이렇게 다담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다담이 깔려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 이렇게 차 마시는 화덕이 있고. 일본 집들은 땅에서 좀 이렇게 높이죠. 왜냐? 습기가 많으니까 올라오지 말라고. 이런 스타일을 침전조, 일본 고유의 주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그냥 상식이니까 세계사 동사 알아두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럼 두 가지만 해볼게요. 나라 시대는 견당사 많이 보내서 당풍이 유행했으면, 해안 시대에는 견당사 폐지했죠. 894 연도 외워야 돼. 894. 그래서 일본 스타일 무슨 문화? 국풍 문화가 유행했다. 그래서 일본의 고유 문자 가나 문자 가지고 겐지 와카도 짓고 고유 관복도 있고 고유 주택도 있고. 여기 쉽죠? 해안 시대. 그러면 요거랑 뭐랑 연관시키면 돼요? 무슨 사 폐지한 거랑 견당사 폐지한 거랑 같이 이렇게 접목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볼게요. 나 아픈데도 아마 신나지 않았니? 요즘 힘들긴 하지, 오늘 얘기야. 그치? 힘들긴 하지, 오늘. 기온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 나도 몸 되게 안 좋아. 그래서 오늘 원래 자 보자. 근데 이럴 때 뭐 먹으면 딱 기운이 날까? 딱 먹는 순간 막 갑자기 막 활력이 생기는 게 뭐 있을 것 같아, 언니는? 마약? 안 돼요, 그거는. 뭐 있을까, 음식 중에? 우리 애기. 혈액형 뭐야? O형이지? 네. O형이지? C형? C라고 써있네, 여기. 너 무슨 형이야? A형이야? AB 같아. AB 같아. O형 아니니? 무슨 형이야? B형? 무슨 형이야? A형. A? 너는? 잘 모르겠어. P가 없어요? 안 됐고, 애기는? B형이요. B형? O형 흔들어, O형. 너 O형 같아. O형. 너 의외인데? 아니다, 언니도 O형 같다. 응. 너 O형이, 얘는 전형적인 O형이야. 이렇게 농담이야. O형이 되게 좋아, 애기야. 야, 무슨 내가 말만 하면은, 왜, O형 싫어? 아니, 좋은데. 뭐가 좋아? 둥글둥글? 응? 굴러가. O형이 동그랗잖아. 성격이 원만하지, 애기. 그렇긴 한데. 지가 지 성격이 원만하대. 아니, 되게 성격 좋을 것 같아, 애기. O형은, 나는, 둥글둥글, 내가 뚱뚱하다는 얘기 아니라, 너 이 정도 마르지 않았니? 배 보여줄까? 너 때문이야. 자, 볼게요. 손을 내 배를 보여주겠니? 아이고. 깨졌어.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응? 언니는 막 괴롭히고 싶어. 알았어요. 너 아빠가 많이 괴롭히지? 네? 아빠가 좀 막 이렇게 장난 많이 치시지? 아니, 네. 자, 볼게요. 나온다. 아이고. 오늘 되게 힘들지 않니, 되게? 힘들지. 살살 하자니? 응. 그래도 우리 수업에 언니가 있어서 수업이 재밌어. 언니 그만두면 안 돼, 알았지? 쫓아갈 거야, 집까지.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해이안 시대 100년 동안은 누가 힘이 세요? 천황이 힘이 세다가 그 다음부터는 누가 힘이 세져요? 귀족들이 힘이 세져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뭐냐?
귀족들이 힘이 세니까 나중에 천황이 죽으면 여러 귀족들이 자기 친한 천황을 시키려고 어떻게 여러분 매일마다 나중에 싸움이 나요. 봐봐. 천황이 죽잖아요. 봐봐요. 예를 들어보자. 어느 천황이 죽었는데 왕자가 2명 있다고 쳐봐요. 근데 요 왕자 외갓집은 A 귀족이고 요 왕자 외갓집은 B 귀족이야.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천황이 돼야 되면은 요 귀족은 자기 외손자가 천황이 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 천황 자리 두고 귀족끼리 싸움이 나요. 근데 귀족들은 싸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방에 있는 일본의 무사, 사무라이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요 천황과 귀족들이 지방에 있는 무사들을 불러서 막 싸움질 시키면서 월급도 주고 관직을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헤이안 말기 대략 몇 세기? 11세기쯤이 되면요. 무사들이 성장해가지고 몇만 명 단위가 되면서 슬슬 이제 무사가 등장을 해요. 그럼 물어보자. 그럼 나중에 무사들이 순진하게 천황이나 귀족 말을 듣다가 100년쯤 와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잠깐만 천황이나 귀족이나 허접이네. 진짜 짱은 누구야? 칼 잡은 나네. 해서 여러분 결국 나중에 무사 중에 센 놈이 등장해서 야 우리가 짱 잡자 해서 천황과 귀족을 허수아비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무사 정권이 들어서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순마쿠라야 가마쿠라야. 가마쿠라 막부가 들어서는 거야. 아니 요런 게 우리 고려에도 있었죠. 해보자. 고려에 문벌 귀족이 너무 잘 나가니까 고려 무신들이 야 우리가 싸움을 잘하지 않냐. 그래서 고려 무신들이 문벌 귀족 많이 죽인 다음에 무신정변 일으켜서 고려가 무신들이 100년을 지배했죠. 그 똑같은 게 거의 비스무리한 시기에 일본에서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헤이안 시대 천황이 잘 나가다가 귀족이 세다가 지네끼리 천황 다툼하다가 나중에 무사 불러들였다가 무사에게 권력을 뺏기는 거야. 그 모든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무슨 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헤이안 시대. 여기까지 알겠죠? 자, 지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일본사를 다 여러분 가마쿠라까지 끝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 보자. 빠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뭐 하다 끝났냐면요. 요거 하다 끝났어요. 자, 천천히 요렇게는 지금 무슨 난이에요? 거란. 배웠죠? 그리고 요렇게는 무슨 나라예요? 송나라. 그리고 요렇게는 지금 뭐예요? 고려죠. 그럼 이때 현재 일본은 따라해볼게요. 무슨 한 시대예요? 헤이안 시대. 자꾸 연도 외울게. 794년에서 1185년까지 무슨 시대? 헤이안 시대. 여기까지 외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몇 년이야? 1038년이야. 거란이 귀주대첩으로 맛이 가고 성도 안전하고 고려도 안전하고 평화시대가 됐죠. 요때 요쯤 티벳이야. 여기서 여러분 누가 등장하느냐? 서하라는 국가가 1038년에 등장을 합니다. 무슨 족이에요? 티베트족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아래 여기도 티베트인데 요쪽에 옛날에 무슨 번이 있었어? 토번이 있었고 토번이 약간 위쪽이 뭐야? 서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하 거란 옆에 서하가 생겼구나. 근데 중요한 거 요 서하 여기가 바로 무슨 길이에요? 비단길이야. 그러면 서하는 딱 어디를 막고 있어? 비단길을 먹고 있죠. 그래서 여기 서역이랑 무역해서 거란과 송나라에 팔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하는 비단길을 먹고 있어서 여기 답이에요. 무슨 무역으로? 떼돈을 벌었다. 중개 무역으로 떼돈을 벌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송나라가 야 서하야 너 뭐야? 했더니 서하가 너 뭔데라고 서로 시비가 붙어. 송나라가 서하야 너 내 부하가 되라. 그러니까 서하가 싫대. 둘이 막 전쟁을 했는데요. 송나라가 쳐맞아요. 이때 송나라가 야 잠깐 하면서 너 나를 왕으로 모시면 너도 돈 줄게 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하 입장에서는 저 바보 아니야. 우리가 이겼지만 왕이라고 부르면 거란이랑 똑같이 엄청나게 돈을 주겠대. 해설을 해볼게요. 1044년 서하랑 송이랑 첫째 해볼게요. 무슨 지간에 얘를 맺어요? 군신지간에 얘를 맺어요. 누가 왕이야? 송나라가 왕이 되고
서하가 뭐가 되는 대신에 신하가 되는 대신에 또 송나라가 서하에게 엄청난 무슨 패를 바친다? 세패를 바친다. 그럼 완전 여러분 송나라 거의 동네 북이죠. 그럼 아까 배웠어. 송나라가 동네 북인 이유가 뭐야? 네 글자로 문치주의. 무슨 주의? 문치주의. 또 문치주의 나온 김에 해보자. 문치주의 하면서 무슨 시를 해요? 전시. 황제가 직접 과거를 주관한다. 그래서 문치주의 전시에서 뭐는 강화됐어요? 황제권은 강화됐지만 무슨요? 국방력이 약하니까 거란한테는 전연의 맹. 40년 있다가 서하한테도 또 뭐야? 세패를 갖다 바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지어볼게요. 자, 빠바방. 자, 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하 좀 정리해볼게. 재밌어요. 자, 서하는, 자, 1038년에 만들어져서 1227년에 망해요. 대략 몇 년 가요? 한 200년 가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서하를 멸망시킨 건 누가요? 몽골. 징기스칸이 몽골에게 서하가 멸망을 합니다. 그럼 해보자. 서하는 티베트족의 일족인 탕구트족이 세웠대요. 요거 외울게요. 가끔가다 시험에 나와요. 탕구트족. 봐봐. 우리 대한민국도 너 고향이 어디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갈라지죠. 그러면 티베트 여러 민족이 있겠죠. 티베트 민족 중에 탕수육의 꼬바로우의 친구야. 탕수육. 무슨 족? 탕구트족이 세웠다. 누가 세웠느냐? 이원호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거라는 야율, 아보기. 서하는 탕구트족인 이원호. 그럼 아까 배운 거 해볼게. 서하는 무슨 길을 장악했어요? 비단길을 장악해서 무슨 무역으로 떼돈을 벌었다? 중개무역으로 떼돈을 벌었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요거 EBS 특강에 써 있어요. 송나라와 서하가 전쟁을 했지만 결국 무슨 간에 예를 맺었어요? 군신 간에 예를 맺었죠. 그래서 누가 왕이 돼요? 송이 왕이 되고 서하가 뭐가 됐지만 신하가 됐지만 서하가 세기 때문에 송나라가 또 서하에게 거란처럼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돈을 갖다 바치죠. 여기까지 알겠죠? 또 하나, 서하는 얘네들도 이제 반쯤 유목민족이니까 중국 문화에게 먹히기 싫죠. 그래서 거란처럼 서하도 거란처럼 무슨 문자 만들었자? 서하 문자 만들었다. 그 옛날 문제야. 왜 옛날 문제니까 참고해서요. 옛날 문제 뭐가 나왔느냐? 다섯 번째, 서하에도 과거 제도가 있었다. 여섯 번째, 서하 무덤인데 이게 콩처럼 생겨서 콩. 뭐지? 니네 신라 가면은 그 경주 가면 신라 고분 알죠? 그래서 서하의 무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하에는 서하 문자가 있었고 서하에는 서하 무덤이 있었고 서하에는 드디어 이때부터 나중에 나오는 무슨 불교가 나오기 시작했다? 티베트 불교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요거는 보너스. 요거는 외우지 마세요. 요거 보너스인 게 뭐냐? 옛날 EBS 특강에 나왔던 건데 혹시 몰라서 해준 거야. 그럼 해준 이유는 뭐야? 선생님이 어느 순간부터 모의고사 주겠지. 그러면 꼭 작년 거만 주진 않겠지. 간혹 가다 전년 그 한 2, 3년 거도 주겠지. 그럼 간혹 가다가 요거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물론 그거 대비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현재 서하 나온 거는 EBS 특강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믿으면 안 돼. 왜냐? 내가 니네 매일마다 머더텅 그 기출문제 풀게 하죠. 기출문제 나와 있는 건 다 알아야 돼. 왜? 대다수가 교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또 하나, 내가 웬만하면 EBS 특강을 기준으로 하지만 EBS 특강이 안 나온 게 엿먹으라고 수능 완성이 나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할 때 그냥 포괄적으로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서하까지 했어요. 외워볼게요. 자, 서하를 봐봐. 서하랑 송이랑 군신지간에 예를 맺은 게 따라해볼게요. 1044년. 몇 년? 1044년이야. 그래서 외우자. 서하는 몽골에게 나중에 망한다. 서하 탕구트족. 이원호가 세웠다. 비단길을 먹어서 중개무역을 했다. 송이랑 싸운 다음에 이겼지만 군신지간에 예를 맺어서 송이 왕이 되고 서하가 신하가 됐지만 서하가 돈을 받았다. 세패. 서하 문자도 만들고 과거제도 있었고
서하문 무덤도 있었고 티베트 불교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 섭하니까 조금만 정리해 볼게. 자, 신났어. 자, 일단 1번 중요한 거 907년부터 960년까지를 무슨 식국이라고 잡아요? 5대 식국이라고 잡았죠. 그럼 해볼게요. 연도 916년에 야유라보기가 거란을 건국했죠. 그 다음에 10년 있다가 거란, 야유라보기가 어디를 멸망시켰어요? 발해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그의 아들 거란 360년에 무슨 16주를? 연은 16주를 먹었죠. 그렇죠? 그리고 뭘 배웠을까? 쭉 나가다가 960년 빨간 걸 써볼게. 드디어 송나라가 생기면서 5대 식국을 거의 끝냈죠. 그러면 송나라 세운 애가 무슨 년이야? 조광년. 절도사였죠? 얘는 무슨 주의예요? 문치주의하고 무슨 시했어? 전시해서 무슨 권은 세졌지만 황제권은 세졌지만 대신에 무슨 역은 약해졌어요? 국방력이 약해진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고려가 송이랑 친하고 북진하니까 993년에 거란이 1차로 쳐들어왔지만 서희가 말 잘한 다음에 오히려 무슨 욕주를 얻어왔다? 강동 욕주를 얻어왔다. 그랬을 때 잘 써볼게요. 빨간 거로. 자, 오늘 이거만 외워도 내가 장담하건데 한 문제 더 맞아 앞으로. 자, 1004년 너무나 중요하죠. 드디어 송과 무슨 난이? 거란이 싸운 다음에 외울게요. 전연에 맹을 맺었죠. 이때는 군신지간이야 형제지간이야? 형제간에 얘를 맺어서 송이 형이 되고 송이 형이고 거란이 뭐예요? 거란이 동생이지만 송나라가 거란에게 엄청난 무슨 패를 바쳤다? 세패를 바쳤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다가 1018년 드디어 고려를 3차로 쳐들어왔지만 무슨 찬 장군이? 강감찬 장군이 기주대첩으로 막아내서 이 순간 동북아시아에 뭐가 왔어요? 아시아에 평화가 왔죠. 왜? 거란도 약해지고 고려 강해지고 송도 조용히 있었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1038년에 무슨 화가 생겨요? 서화가 생기죠. 탕구투족, 이원호, 비단길, 중계모역, 서화문자 쭉 나오죠. 근데 서화랑 누구랑 싸워요? 송이랑 싸우죠. 싸우다가 드디어 외우자. 1044년. 그럼 알려줄게. 전연의 맹이 몇 년이야? 1004년이죠. 40 더해봐. 1040년에 송이랑 서하랑 무슨 지간에 얘를 맺어요? 군신지간에 얘를 맺었지만 송나라 또 서하에게 무슨 패를 맺히는 거야? 세패를 바치는 거죠. 그거 봐봐. 송나라 개 짜증나죠. 왜? 거란에게도 계속 세패를 바쳐야 돼. 조금 있다가 서하에게도 계속 세패를 바쳐야 돼. 이때부터 송나라에 뭐가 악화되겠어요? 재정이 악화되겠죠. 왜? 거란도 계속 줘야 돼. 누구도 줘야 돼. 서하도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 지금 망하기 직전인 거야. 그럼 이 와중에 우리가 뭐까지 했느냐? 1번은 794년에서 1185년까지 일본은 무슨 시대? 해안시대. 다 들어가지 여기. 거의 다 들어가지. 다 들어가지. 그러면 지금 배운 데까지 했을 때 일본은 무슨 시대? 해안시대.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이때 일본은 해안시대. 특징 국풍문화. 그렇잖아요? 천황과 귀족이 잘 나가다가 슬슬 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방에서 무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국풍문화. 가나문자. 겐지모노가따리. 그렇죠? 와카. 와이로카노. 야,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좀 들어있어야 돼. 이해되겠지, 얘기? 자, 지워볼게요. 요거 한 번 할까 또 할까? 또 해주겠죠. 그렇죠? 자, 볼게요. 이거를 아니 이거 진도 나가면 한 번 하면 끝나는데 그러면 니네가 너무 할 양이 많어. 응? 힘내 또 무슨 얘기? 갑자기 쌩쌩해졌어. 야, 본능이야. 이 친구가 50분 수업하잖아. 40분까지는 말하다가 끝나기 10분 전에 반짝하는 버릇이 있어. 저 인간 시계야, 인간 시계. 야, 자기 혹시 여름 바지 사본 사람? 여름 청바지. 쿨링. 어때? 라이크 뭐 들어간 거 있잖아, 그런 거. 이렇게 쫀쫀하고 뭐고. 요새 선전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골프 바지거든, 이게.
너무 편해. 근데 골프하니까 편한데 이게 주머니가 몇 개 없어. 뭔지 알지? 그래서 청바지가 편한데 야 작년에 보통 청바지 입었다가 운전하니까 여기다 땀이 돼버렸거든. 근데 그래서 여름 청바지를 막 되게 자랑을 하는데 그 효과가 좋은가 진짜? 그 가져와 입어보게 한번. 되게 시원해. 되게까지는 아니고. 이러면 비우면 어떨 것 같아? 골프바지 제가 안 입어요. 그래? 이게 계속 입을까? 골프바지만 6개 있거든. 6개가 뭐야? 골프바지 7개 있는 것 같아. 근데 골프는 안 쳐. 얘도 골프 옷이거든? 골프는 안 쳐. 응. 아니, 칠 줄 아는데, 나는 제일 재밌어 하는 운동이 뭐예요? 배드민턴. 배드민턴 잘할 것 같아. 안경 큰 거 써가지고 잘 보일 것 같아. 이게, 운동 안 하죠? 무슨 운동? 걷기?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걸어야 되지 않니? 애기는 따로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있어요? 스케이트. 오, 스케이트? 야, 요즘 잘 스케이트 안 타는데 많지 않죠, 스케이트 하는 사람들. 애기는? 수영? 수영도 괜찮지. 너는? 안 해? 걷지도 않아? 우리 애기는 뭐예요? 운동? 응. 되게 잠깐만. 우리 친구는? 안 해? 친구는? 응? 아무거나? 막 이렇게 때려 부시기, 뭐. 운동하면 좋은데. 하긴, 나 요즘에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큰일 났어. 나 관절 나가는 것 같아. 나 살이 엄청 빠진 것 같지 않니? 학교 초보다? 이 표정 봤니? 뭔 소리야. 아니, 너는 생각하는 게 얼굴 드러나, 병신아. 이마에 써있어. 뭔 소리야. 자, 볼게요. 여러분, 1070년쯤에 몇 세기 후반이에요? 11세기 후반에, 자, 송나라가 지금 무슨 주의 하니까? 문치주의 하니까 국방력이 약해져서 거란에게도 세패를 바치고, 지금 두 번째, 서하에게도 세패를 바치고 있죠. 나라가 망해가고 있죠. 그러면 1070년에 송나라에서 위대한 개혁가가 등장해요. 이름하여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슨 석? 왕안석. 이거는 세계사도 잘 나오고 동사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70년에 왕안석이 등장해서 전하, 우리가 너무 문치주의하다 보니까 국방력이 약해져서 거란에게는 1004년에 세패, 서하에게는 1044년에 세패를 바치고 있다. 그럼 방법은 뭐냐? 개혁을 해서 부국강병을 해서 군사력을 키워서 저놈들을 때려 부시자.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법,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완전히 개혁하자. 그래서 여러분 신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왕안석은 이거야. 목적이 뭐냐? 딱 하나야. 부자 국가 돼서 강한 명사를 키워서 거란과 누구를? 서하를 두드려 패자. 부국강병하기 위해서 신법을 하자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 일단 나라에 따라해볼게요. 자영농이 많아야 돼. 자영농이 뭐야? 자기 땅을 가지고 웬만큼 사는 중산층 농민을 자영농이라 그러죠. 그러면 자영농이 있어야지 세금 내고 군대가 싸울 거잖아. 봐봐. 내가 농민인데 땅도 없어. 그지야. 군대 안 간다. 왜? 내 땅이 없으니까 그러면 떠들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송나라가 지주들이 땅을 많이 가져가지고 자영농이 몰락했나 봐. 그래서 왕안석은 부자 국가가 되기 위해서 세금 잘 걷어야 되겠죠. 불쌍한 농민들에게 해보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외우지 마요. 청묘법이라는 게 뭐냐? 나라에서 땅 없는 농민에게 땅을 주자. 줘가지고 자영농을 만들면 세금도 내고 부국 군대도 가니까 강해지겠죠. 또 하나, 상인들, 중소상인들이 다 거지가 된 거야. 이때 지금으로 치면 재벌들이 모든 걸 다 번 거야. 그럼 여러분 중소상인들도 중산층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역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시역법이 뭐냐?
가난한 상인들에서 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장사할 수 있게 돈을 꿔주자. 괜찮죠? 그러면 자영농도 많아지고 자영업 중소상인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자영업자죠. 자영업자가 많아지면 세금 많이 내서 부국해지고 군대 가면 열심히 싸우니까 강병이 되겠죠. 또 하나 뭘 하느냐? 보마법이라는 걸 해요. 봐봐. 서화랑 거란은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이야. 근데 중국은 걸어 다녀서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저 기병 유목민족이랑 싸우면 말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마법은 좀 코미디야. 농민들에게 소를 키우지 말고 말을 키워라. 그래서 말 키우다가 전쟁이 나면 요 말을 나라에 바치면 바로 기병대가 되겠다. 조금 좀 이렇게 이해는 됐지만 좀 웃기죠? 자, 됐고. 두 번째가 따라해볼게요. 요거 일로 써야겠다. 보마법. 보마법은 말을 키우게 하고, 세 번째 보갑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농민들을 겨울에 갑옷을 익혀서 군사훈련 시키다가 여차하면 농민들도 군대 보내면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갑옷도 입고 못하고 말 타고 오라 이거야. 그럼 해볼게요. 외우지 마. 세계사가 아니니까. 청묘법으로 농민에게 땅을 주고, 시역법으로 상인들에게 돈을 주면 돈 벌어 세금 내니까 부국해지겠죠. 그런 다음에 보마법, 보갑법으로 하면 강한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왕안석의 신법이 성공했으면 송나라가 약해지는데, 개혁을 하면 지주나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은 싫겠죠. 그래서 왕안석에게 반대하는 당이 생겨요. 그 당을 우리는 옛날 법을 따르겠다. 구법당. 왕안석의 당을 무슨 당? 신법당인데 개혁하다 말고 매일 둘이 싸워. 싸워서 이러면 우리가 한 들어본 적 있죠. 나중에 무슨 싸움이 돼요? 당파 싸움이 돼가지고 결국 왕안석의 신법이 실패해서 송나라가 갈수록 약해지는 거야. 이것도 알아두면 되게 좋겠죠, 여러분? 좋겠죠? 자, 그럼 지어볼게요. 오늘 많이 하네. 그래서 참고로 요 동사 듣는 친구 중에 세계사 하는 분들은 다 외워야 돼. 세계사는 이걸 다 외워야 돼. 동사는 이거 한번 들은 다음에, 아하, 송나라가 너무 문치주의해서 거란에게 두드려 맞고 서하에게 두드려 맞았더니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신법해가지고 부국강명 하려고 했는데 보수파랑 싸우다가 실패했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충분해요. 알았죠? 자, 볼게요. 자, 보자. 어저께 좀 감명 깊게 본 유튜브를 설명을 해줄게. 실화인가 봐. 유튜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댓글 다는 건데,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학생인가 봐. 젊나 봐. 미국 교수한테 동남아시아, 예를 들어 보자. 베트남 분이야. 베트남 분이 질문을 했대. 한국이 지금 베트남보다 잘 살지만 우리 베트남은 인구가 1억이고 그 다음에 지하 자원도 많고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우리 베트남이 한국의 경제를 따라잡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그 국뽕은 아니고 이 교수 말이 냉정해. 교수가 하는 말이 그러긴 힘들 거다. 얘기를 해. 그 이유가 뭐냐? 한국은 기후적으로 역사적으로 고생이 많았다. 수많은 외적이 쳐들어오고, 니네 봐봐. 한국 살기 좋은 계절 아니야. 여름엔 35도, 겨울엔 마이너스 20도.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후도 엄청 힘드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굶어 죽겠죠. 그리고 수많은 외적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뭉쳐 싸웠는데 그 와중에도 살기 위해서 무술도 배우지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잖아.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짧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 베트남, 태국, 필리핀은 여러분 굶어 죽거나 절대 얼어 죽지 않아. 왜냐? 거기는 여러분 먹을 것도 널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겨울이라는 게 없잖아. 그러면은 우리처럼 절박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절박함도 없고 교육열도 우리 한국이나 일본, 중국처럼 교육열도 별로 없어. 우리는 진짜 어머니가 막 아버지가 무슨 수를 하더라도 무조건 교육을 시키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 물론 한국도 여러 모순도 있고 잘못은 있지만 조용히 해. 그 수천 년간 내려오던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수많은 역사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으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문화적 토양에다가 우리의 지금 현대화된 이거랑 접목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건데, 동남아시아 분들은 미안한데 일단 기후적으로 굶어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치열하지가 않다. 게다가 치열하지가 않는데다가 기후적으로 좀 약간 좀 느려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아마 한 100년 안에 따라잡기는 힘들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국뽕이 아니라 대충 비슷할 것 같아, 느낌이. 네, 뭐 약간 동감을 하죠, 여러분. 국뽕은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글을 정말 잘 썼어. 내가 이제 전달을 못했는데, 그래서 약간 그래서 기후가 되게 중요하구나, 환경이라는 게. 그 생각을 했어요. 다들 그냥 저기 앞에 언니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안양. 전설의 고향? 아, 나도 안양인데. 너 어디서 태어났어? 병원. 봄빛도. 안양병원. 너 안양이 고향이잖아. 무슨 병원에 태어났어요? 봄빛? 너 무슨 병원? 넌 아는 게 뭐야? 너 몇 월에 태어났어? 저 1월. 너는? 못 받겠다. 연도가 다르잖아요. 참, 굉장히 연도를 따져, 이 친구는. 그냥 넘어가지, 뭐, 연도가 틀려요. 자,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좀 빡셌지, 좀. 양이 많니? 걱정하지 말고, 다음 주에 오늘 2시간 했던 것도 10분이면 끝나. 또 해주고 또 나갈게, 알았죠? 근데 여기서 클라이막스는 얘네가 아니야. 무슨 칸이야? 징기스칸. 여기까지는 쉬워. 여기까지는 그냥 배우고 그냥 맞춰. 어렵게 나오지도 않아. 근데 누구 들어가면 징기스칸, 오고타이, 무슨 칸, 그거 다 외워야 돼. 특히 무슨 라일라이야, 쿠빌라이야. 쿠빌라이 칸 나오면 도끼로 찍고 싶다니까. 그렇죠? 자, 다음 주에 봐요. 갈게. 아이고.